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판도라입니다. 오늘은 검침 및 부가 방법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보도록 할게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과장님들이, 우리 격리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소장님들도 힘들어하시는 게, 과장님들이 일을 못하시면 사실은 상당히 힘들죠, 여러분. 그죠? 격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저희 과장님이 사람은 좋으셨는데, 이 뭐라 그러지? 검침을 하실 때마다 틀리셨어요. 매년 틀리셨기 때문에 제가 매달 너무너무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한 번 틀리면 그걸 다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때 이분이 하셨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부과를 했어요. 매달 틀리시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제가 물어보면은 여기 채팅창으로 써주시고요. 지난번처럼 그 답변 잘 해주시는 분한테 제가 볼펜이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세요. 제가 날짜를 5월 18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자, 검침은요,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에서 주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테시스에서 격리 직무교육 강의를 찍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이게 오픈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 오픈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강의 자료 중에 일부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부에 유출을 하신다거나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강의하는 외부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유출하셔서 다른 분들이 이 내용을 쓰시면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시지 마세요. 네. 자, 혼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검침의 입력 방법, 검침 대상의 종류를 좀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에서 검침하는 거는 뭐 전기, 수도, 냉방, 난방, 그다음에 온수, 그다음에 또 기타 뭐 음식물, 복리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단지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전기는요, 일반적으로 그 전기 요금 과정 과목이 있고 TV 수신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 요금 안에 TV 수신료가 있는데 TV 수신료는 여러분 그래서 별도로 어떤 계산서가 오지 않아요. TV 수신료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체가 달라서 그래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고 TV 수신료는 KBS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돈을 일일이 개인한테 만약 한 분 한 분이 개인한테 이렇게 고지서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서 고지하죠. 그런 거를 징수대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전에서 이 KBS의 TV 수신료를 징수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는요, 수도 사업소인데 수도 사업소마다 각각 달라요. 지역별로 다르잖아요. 뭐 서부 수도 사업소도 있고 경기도 수도 사업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수도 사업소마다 조금씩 행정 지침도 다르고 사용 하는 방법도 다르고 계산 방법도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게 어떤 데서는요, 화장실에 변기가 누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데는 보존해 주는 데가 있어요. 너희가 누수가 됐으니까. 또 어떤 데는 주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 그다음에 냉방은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는 냉방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주상복합 같은 데 있죠. 주상복합 같은 데는 그리고 요즘 고급 아파트들은 중앙냉방이라고 해서 위에서 시스템 에어컨 쫙 나오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곳들은 지역 냉방, 개별 냉방, 중앙 냉방 이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 난방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그 지역 냉방은 지역 열 공급 회사에서 주시고 개별 냉방은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중앙 냉방은 관리사무소나 가스회사, 지역 난방 열 공급 회사 등 설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난방은 여러분 많으신데요.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그 회사에서 구인 공고할 때 우리는 상관없는데 격리분들 상관 있는 경우 있어요. 지역 난방 근무하셨던 분 우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특히 기전기사 구할 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죠? 지역 난방이라는 거는 지역 난방공사에서 열을 쫙 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각 우리 아파트에서 받아갖고요. 한 통로로 받아갖고 그거를 각 이렇게
각 세대마다 보내는 그런 거를 지역 난방이라고 하고요. 이 개별 난방은 우리가 제일 근무하기 좋아요. 이거는 지역 난방 공급사에서 각 세대로 직접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만약에 격리로 가. 근데 격리나 뭐 기전기사로 가거나 뭐 소장으로 가거나 할 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개별 난방, 개별 전기, 개별 수도 이런 데가 어떨까요, 여러분? 관리하기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좀 써주세요, 채팅창에. 개별로 되어 있는 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격리도 쉽고 우리 기정기사님들도 쉬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뭔가 해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지역 난방은 어때요? 아유, 우리 난방이 안 돼요. 냉방이 안 돼요. 우리 뭐 구동기가 뭐 안 됐어요. 뭐 방이 안 따뜻해져요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가서 봐줘요. 그죠? 근데 개별 난방은 각각 배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도 안 해요. 그죠? 부과도 안 하고 그것도 뭐 일일이 가서 민원 처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거예요. 격리 입장에서도 겨울마다 어때요? 사람들이 겨울마다 우리한테 뭐라 그러죠? 뭐가 안 돼요? 저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별 난방이 왔다시 요즘 제가 미자네 주막을 보는데 거기 뭐라 하더라? 왔다마인가? 왔다마 막 이러더라고요. 왔다마 좋아요. 제일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앙난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보일러실 같은 굴뚝 같은 거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가면 큰 굴뚝 같은 거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관리소에서 이렇게 불을 때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 단지에 팝니다. 이거는 보일러실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하기가 어때요? 쉽게 써요, 안 쉽게 써요? 중앙난방은. 중앙난방은 쉽게 써요, 안 쉽게 써요? 안 쉽겠죠? 그리고 이 중앙난방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일천경서 승수난급 거기에 난방비 급탕비 들어가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은 여기 왜 일반 관리비인데 아니 관리비인데 왜 사용료가 아니라 난방비랑 급탕비가 들어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중앙난방에서 그 열을 뿌려주는데 얘네가 이거를 그 사용하든 안 하든 얘네는 어쨌든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10제곱미터 그러면 나누기 10으로 해서 각각 세대당 뿌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난방을 하는 경우가 조금 관리비가 나는 쓰지 않는데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지역 공급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징수, 대행, 항목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온수는요. 지역 난방과 중앙 난방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난방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게 뭐예요? 이 온수 비용이 뭐예요, 여러분? 온수는 뭐 하는 비용이에요? 뭐를 하는 비용이에요, 온수는? 급탕이죠. 근데 온수가 뭐 하는 비용이에요? 물을 데우는 비용이에요. 물을 팔팔팔팔 끓여주는, 대파주는 비용이에요. 물을 데펴주는 비용이다 보니까, 데펴주는 비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난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난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물을 데펴줄 때 어떤 거를 이용해서 물을 데워줘요? 차가운 수도를 사용해서 하죠? 그래서 온수요금을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온수요금 한 다음에 그 사용량이 어디 들어가요? 수도요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우리는 수도요금이 이번 달에 지난달에 100이었고 이번 달에 105인데 수도가 사용량이 110이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온수가 5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온수도 어차피 찬물을 해서 물을 데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데펴주는 비용은 온수요금. 그래서 난방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온수요금도 어차피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수도요금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계산할 때
온수요금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수도요금을 계산한 다음에 온수요금을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계산을 수도요금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온수요금이 수도요금 안에 입력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어려워요? 뭐 처음 해보셔서 어려운데요. 어, 수도요금이 그 전달 요금이 10이었고 그 다음 그 지침이 15였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볼 건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음식물은 구청 지정 업체에서 하죠. 그리고 복리시설 이용료 뭐 각각 뭐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각각 여러 가지 시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각각 해당 처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기 검침기는요. 여기 이렇게 전력량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통 전력량계랑 정자식이 있는데요. 전자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숫자로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보통 일반 전력량계는 요 화살표로 돌아가요. 이렇게 쇽쇽쇽 돌아가면서 요게 이렇게 위로 돌아가면서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뭐죠? 수치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전기가 고장났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우리 기전기사님들이 가서 어떻게 하죠? 뭘 써보죠? 수도도 마찬가지고 물 틀어보죠? 그리고 전기도 써보죠?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얘가 돌아가면 문제 없는 거예요. 수도도 물 틀었는데 온수도 물 틀었는데 나오면 돌아가면 요 지침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래요. 우리 집은 이상해요. 항상 온수 요금이 더 많이 나와요. 온수 사용량이 수도의 사용량보다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집이 100% 온수만 사용을 해요. 100% 온수만 사용을 하더라도 사용 요금은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수 사용 요금이 단가가 더 비싸니까. 근데 사용량은 더 많이 나올 수 없어요. 왜 사용량은 더 많이 나올 수 없을까요? 왜 온수 사용량이 수도 사용량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없을까요, 여러분? 왜 많이 나올 수 없을까요? 예. 온수도 어차피 수도 물을 끓여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나는 100% 온수를 써. 그래서 수도랑 온수가 같을 수는 있겠죠. 흔치는 않지만. 그죠? 근데 온수 요금이 더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수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는 맨 처음에 시공할 때 그 시공하는 인간들이 온수 계량기하고 수도 계량기를 잘못 연결했을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 두세 번 겪었어요, 이거를. 처음에 시공할 때. 근데 이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시뻘겋고 이렇게 시퍼런데 어떻게 이걸 잘못 눈이 삐꾼가? 어떻게 이거를 잘못 연결할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 청 청홍 청홍 뭐 그런 건가? 생명인가? 이런 생각 좀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만약에 오셔갖고 우리는 이상하게 온수 사용량이 더 많아요. 이런데 아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온수를 쓰면은 우리가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는 온수를 안 써요. 아유, 아가씨, 우리는 온수를 안 쓰는데 온수 사용량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사모님 수돗물 쓸 때 어디다 놓고 쓰세요? 그랬더니 어디다 놓고 쓴대요? 가운데 놓고 쓴대요. 가운데 놓고 쓰면은 이게 수도만 나오는 거예요? 온수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수도만 쓰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만 놓고 써야 돼요? 완전 파랑 쪽으로만 놓고 써야 되죠. 그죠, 여러분? 찬물에 놓고 써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쓰신다는 거는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찬물하고 따뜻한 물 섞어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뜨거운 물을 틀 때는 이쪽 적산 열량계가 돌고 만약에 차가운 물 쪽으로 들면 이렇게 수도 계량기가 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온 그 사용량이 이 수도 요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수도 요금은 파란 쪽에만 쓸 때만 돌아가고 빨간 쪽으로 돌면 안 돌아가요. 근데 이거 물 역시 어떤 걸 쓴다고? 찬물을 쓴다고. 수도요금 찬물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 수도요금을 계산할 때는 온수요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수도요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온수 사용량을 입력을 했어요. 그럼 수도요금 안에 온수 사용량을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그래서 온수 요금 사용량을 먼저 입력하고 수도 사용량을 입력을 하든가, 만약에 수도 사용량을 먼저 입력을 했다면 하고 온수 사용량을 입력했다면 수도를 재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신지? 지금부터 영주님 이해되세요? 서미님 이해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검침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검침하는 게 있고 원격 검침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노인네들이 우리 기전실 다 놓친 애들이잖아요. 눈 진짜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인데 가갖고, 그것도 또 아파트 겁나 오래됐죠. 막 30년 됐잖아요.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는 여기는 엄청 새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그 사무실 거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막 이렇게 막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글씨도 안 보이잖아요. 막 닦아서 봐야 되잖아요. 그 어두운 데 있어요. 그래갖고 막 핸드폰 막 비치고 그 노인네들이, 그 어르신들이 눈도 안 보이는데 막 그거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수검침 그랬죠. 그래서 많이 틀렸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은 어때요?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막 검침하고 나면 막 이상하고, 이 노린네들 진짜 다리 아프셔가지고 맨날, 아휴, 진짜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먹고 살겠다고 그냥 15층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냥 다리 아프신데, 제가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응?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어르신들 잘 해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도 늙어보니까 알겠죠. 젊었을 때는 눈도 잘 보여요. 요즘 핸드폰 볼 때 막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멀리 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어르신들 잘 해주세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성깔이 이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죠? 어쩌겠습니까? 나이 든 남자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해해 주시고 삽시다. 네. 소장님들 그냥 방구 많이 껴도 그냥 이해하시고 트름 많이 해도 이해하세요. 그죠? 우리도 나이 드니까 속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아, 진짜요? 와, 스위플 트리님은 혼자 다 하신대요. 어휴, 고생 많으시네요. 운동은 되시겠어요? 긍정적으로 운동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시다. 자, 원격 검침은요. 원격으로 검침하는 건데요. 이거는 업무별로 일정을 지정해서, 옛날에는 이게 훨씬 비쌌죠, 요즘보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기를, 어떤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격 검침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죠? 자, 이거는 근데 우리 옛날 과장님이,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열받게, 우리가 5월 15일부터 6월 14일이 한 달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과장님은 5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이 원격 업무별로 일자를 지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왔다시 너무 많아요. 그죠? 왕짜증 나요. 근데 그분이 그걸 1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자잘한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봤습니다. 자,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2022년 1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수도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수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일자를 지정을 하셔서 불러오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과장님 못하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요즘은 좋은 게 시간대별 자료도 나오고 일자별 자료도 나오고 주간별 자료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응?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하지도 않는데 이거 왜 니네가 직접 검침하지도 않는데 검침 수당을 받아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리는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원래 예전부터 검침을 안 했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따지는 분들도 참 그분들 입장은 또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월급도 작고 고생을 하니까 조금 좀 짜증이 나죠. 그죠?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전에야 직접 검침하고 막 고생하면서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탁 나오는데 니네가 왜 받아가?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리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리는 검침비 줘야죠. 왜냐하면 부과를 하고 수납을 하는데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준다 그러면 약간 니네가 뭐든지 입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다 이렇게 월간 사용량을 다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그 우리 프로그램에다가 밀어 넣으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동 검침 파일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엑셀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들을 그대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뭐만 밀어 넣는다? 당월 지침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기 누적값, 전기 기준값, 전기 사용량, 요번 달 값, 요번 달 사용량 그 기준값 있잖아요. 하면은 전기 사용량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도, 그다음에 운수 이렇게 해서 쭉 밀어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검침 계산할 때는 그 보통 수도, 전기, 난방 계산법은요 거의 비슷한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가지는 무슨 방식일까요? 검침을 하고 나서 어떤 방식을 할까요? 대부분